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생화학교실 장신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아모디아킨이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의 응집분해 조절과 신경염증 및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 억제 효과에 대해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그라운드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모디아킨이라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터리얼 메소드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래와 같은 실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실험 방법들로 도출한 각각의 결과들, 즉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두 가지인 A베타와 타우의 응집 분해 조절과 신경염증, 그리고 A베타 프로덕션에 대한 AQ의 효과들을 설명드린 후에 디스커션에서는 전체적인 결과 요약을 시작으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컨클루전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전체 치매에서 약 60에서 80%를 차지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지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강한 성인 뇌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는 심하게 위축이 나타나며 대표적인 병리 소견으로 아밀로이드 플락과 타우탱글이 관찰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A베타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 APP라고 하는 단백질로부터 이 베타 시크리타제 이 APP가 베타 시크리타제에 의해서 잘려 A베타 모노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A베타 모노머가 서로 응집을 통하여 독성을 가진 A베타 올리고머폼, 피브릴, 그리고 더 나아가 A베타 플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타우는 뉴런의 마이크로 튜브를 결합하여 마이크로 튜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인데 이 타우가 과인산화되어 마이크로 튜브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자가 응집을 통해 페어드 헬리컬 필라멘트 그리고 피브릴러리 탱글의 형태로 응집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이런 A베타와 타우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뉴로 인플라메이션, 시네틱 로스와 같은 뉴로 디제너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AD 관련 병리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A베타와 타우를 효과적으로 듀얼 모듈레이션 하는 것이 유망한 AD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주목한 아모디아킨이라는 물질이 무엇인지, A베타와 타우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잠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디아킨은 AQ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Q는 항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이 AQ의 구조를 보시면 퀴놀린 스캐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전 연구들에서 이 퀴놀린 구조를 이용한 퀴놀린 유도체, 퀴놀린 기반 하이브리드가 A베타와 타우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를 자세히 보시면 스테로이드와 퀴놀린을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A베타의 응집을 억제하거나 또 하이브리드 A 하이드록시 퀴놀린 인돌 이 유사체는 SY5Y APP 뉴로블라스토마 셀에서 아밀로이드 유사 응집체 형성을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키놀린 유도체가 이 피어 헬리컬 필라멘트의 형성에 관여하는 타우 C 말단에 결합하여 타우 응집체 형성을 억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키놀린 하이브리드가 A베타 응집과 또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활성을 억제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전 결과들을 토대로 키놀린을 기반으로 한 화합물은 A베타와 타우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퀴놀린 구조를 갖고 있는 AQ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들도 살펴보면 앞서 퀴놀린 하이브리드가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활성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AQ도 마찬가지로 이 우수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활성 억제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Q가 아밀로이드증을 유발하는 효소인 휴먼 라이소자임의 응집을 억제하고 응집체를 분해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전 저희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서도 AQ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인 5XFAD에 AQ를 투여하였더니 A베타 병리 또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AD 관련 병리를 완화하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또 AQ가 어덜트 히포캠팔 뉴럴 스템셀에서 이 사이클린 T 또 CDK2와 같은 셀 사이클링 관련 조절 인자들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AQ가 A베타와 타우의 응집 및 분해를 조절함으로써 AD 치료 효과로서의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AQ가 AD 관련 병리를 어떠한 분자 기전을 통해서 개선하는지, 특히 A베타와 타우 응집 및 분해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또 어떤 기전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AQ가 A베타와 타우의 응집 및 분해를 조절하는 분자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더 나아가 신경염증과 A베타 프로덕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AD에서 듀얼 타겟 모듈레이터로서의 AQ의 치료적인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Q가 어떻게 A베타와 타우의 응집 및 분해를 조절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티오글로빈 T 어세이를 사용하여 AQ가 A베타와 타우의 응집 억제와 응집체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항응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96일 플레이트에 A베타 포리2와 타우를 AQ와 THT와 함께 처리한 뒤에 A베타는 48시간, 타우는 2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진행한 후에 플로로메터로 440, 484 나노미터에서 형광 인텐시티를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응집체 분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A베타 포리2와 타우 K18을 각각 48시간, 24시간 동안 프리 인큐베이션을 하여 피브릴 형태로 응집체를 만든 뒤 이후 AQ와 THT를 추가 처리하여 기존 만들어진 응집체의 분해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농도 조건으로는 A베타는 25 마이크로몰, AQ는 2.5, 25, 250 마이크로몰로 처리하였으며 파지티브 컨트롤은 모린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타우의 경우에는 35 마이크로몰, 타우에 대한 AQ는 3.5, 35, 350 마이크로몰 농도로 처리하였고 퍼지티브 컨트롤은 메틸렌 블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조건을 토대로 THT를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적으로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였는데요. 하나는 항응집 및 이미 형성된 응집체에 대한 AQ의 분해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A베타 타우의 최대 응집 형성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측정한 형광 인텐시티가 A베타 타우와 AQ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형광 강도가 아닌 AQ 자체가 THT의 플로렌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Q와 THT 사이의 스펙트럼 간섭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A베타의 경우에는 응집 시작 후에 최대 48시간의 최대 응집이 관찰되었으며 모든 AQ 농도에서 THT와의 간섭이 나타나지 않았고 타우의 경우에는 24시간째 최대 응집이 관찰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모든 AQ 농도에서 THT와의 간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THT 실험은 A 베타는 48시간, 타우는 24시간 조건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AQ가 A베타와 타우의 응집을 어떠한 분자적 기전을 통해 조절하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A베타와 타우 구조를 가지고 AQ와 몰리큘러 도킹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몰리큘러 도킹은 바이오비아 디스커버리 스튜디오 2024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고 AQ, 그리고 모린, 메틸렌 블루와 같은 이런 3차원 구조는 펍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보하였으며 A베타와 타우 다양한 폼, 즉 모노머릭, 펜타머릭, 헥사머릭, 데카머릭과 같은 이러한 구조들은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AQ가 A베타 및 타우의 다양한 구조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AQ와
A베타 타우 사이의 상호작용이 시간에 따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몰리큘러 다이나믹스, 즉 M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MD 시뮬레이션은 이전 도킹 결과로부터 얻은 가장 높은 바인딩 어피니티를 보인 A베타의 펜타머폼, 타우의 펜타머폼 구조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Q가 A베타 및 타우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구조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 수행될 AQ에 대한 신경 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QRT-PCR, 또 A베타 프로덕션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엘라이자 실험에 사용될 세포들을 대상으로 AQ 자체로 인한 세포 독성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농도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WST1을 통해 셀 바이어빌리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ACT2셀, BV2셀, APPH4셀을 다양한 농도의 AQ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뒤에 이후 WST1 솔루션을 처리하고 450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AQ가 A베타 및 타우에 유도되는 염증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QRT-PCR을 수행하였습니다. BV2 마이크로글리얼 셀에 각각 A베타와 타우를 처리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한 뒤에 AQ를 1 또는 10 마이크로몰 농도로 처리하였고, 이후 A베타 처리부는 24시간, 타우는 6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진행한 뒤에 RNA 추출, cDNA 합성하여 QRT-PCR을 수행하였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는 TNF-알파와 인터루킨6의 mRNA 발현을 분석하였으며 하우스키핑 진으로는 갭DH를 사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AQ가 A베타 프로덕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APPH4셀에서 엘라이자를 수행하였습니다. APPH4셀은 휴먼 APP를 과발현하여서 높은 수준의 A베타를 생성하는 세포주로서 A베타 병리 관련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포입니다. 따라서 이 APPH4셀에 AQ를 1 또는 10 마이크로몰로 처리한 뒤에 컨디셔널 메디아를 수집하였고, 이 엘라이자 키트를 사용하여 A베타 레벨을 측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Q가 실제 약물로 사용될 가능성, 즉 약동학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프리-ADMET를 사용하여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 같은 이런 ADME와 관련된 약동학적 특성을 인실리코 기반으로 예측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선 실험들을 통해서 관찰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T 어세이를 통해서 AQ가 A베타 응집을 억제하는 또는 A베타 피브릴의 분해를 촉진하는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응집 효과로는 2.55 마이크로몰 AQ에서는 비이클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25 마이크로몰 처리군에서는 응집 36시간 이후에 A베타 응집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AQ가 A베타 응집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반면에 250 마이크로몰 AQ 처리군에서는 오히려 응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고농도의 AQ가 오히려 A베타 응집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림 B를 보시면 A베타 피브릴의 AQ에 대한 응집제 분해 효과입니다. 이 AQ의 모든 농도에서 기존에 형성된 A베타 피브릴의 형광 인텐시티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5, 250 마이크로몰 AQ 처리군에서 더 뚜렷한 감소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AQ가 A베타의 응집을 부분적으로 억제하고 또 동시에 기존에 형성된 A베타 피브릴의 분해를 농도 의존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THT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한 AQ의 항응집, 응집체 분해 효과가 A베타와의 직접적인 결합이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그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A베타 구조를 이용한 몰리큘러 도킹 어널라이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A베타 모노머는 신경세포막의 조성이나 표면 전화, 그리고 소수성 환경에 따라서 알파 헬릭스 구조에서 베타식 구조로 구조적 전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알파 헬릭스에서 베타식으로의 전이는 A베타 응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몰리큘러 도킹에서는 A베타의 알파 헬릭스와 베타식 구조 모두에서 AQ와 결합하는 것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알파 헬릭스 모노머릭 폼인 원제도 Q, 그리고 베타식 모노머릭 폼인 2BG를 사용하여 AQ와 포지티브 컨트롤인 모린의 결합 특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응집체 구조인 펜타머릭 BEG와 또 헥사머릭 2NaO 구조에 대한 도킹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 도킹 결과를 토대로 AQ가 A베타와 결합할 때의 바인딩 에너지와 인터랙션하는 장기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AQ와 A베타가 결합할 때의 총 에너지인 C도커 에너지, 총 에너지 중에서도 AQ와 A베타의 직접적인 결합 강도를 보는 C도커 인터랙션 에너지, 또 AQ와 A베타가 얼마나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합했는지를 보는 리간드 스트레인 에너지와 같이 이런 주요 지표들의 수치를 비교하였고, 특히 A베타의 응집과 관련된 핵심 장기들과 AQ가 다양한 수소결합 및 소수성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C도커 에너지를 통해서 A베타 모노머는 AQ보다는 포지티브 컨트롤인 모린과의 결합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였고, 심지어 A베타 모노머보다 베타시 능집체인 펜타노와 헥사머릭 폼 A베타와 AQ가 더 강한 결합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펜타머릭 A베타와 AQ와의 결합에서 비교적 높은 리간드 스트레인 에너지가 관찰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AQ가 결합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즉 이러한 특성이 바인딩 어피니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합에 의해 유도되는 A베타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구조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M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선 도킹 결과에서 가장 높은 바인딩 어피니티를 보인 펜타머릭 폼 2BEG 구조를 사용하여서 4000 ps 동안 리간드 프리 2BEG와 또 AQ가 결합한 AQ2BEG 컴플렉스 간의 구조 변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리간드 프리 2BEG에서는 큰 구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흥미롭게도 AQ와 2BEG 컴플렉스에서는 3000ps의 새로운 알팔리스 형태의 구조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1000ps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AQ가 결합한 구조에서는 22번 글라이신 22번 주변의 하이드로젠 본드 수가 감소하였고, 또 알파 헬릭스로 치환된 부분에서는 알라닌 30번, 아이소루신 31, 32번과 같은 장기들도 이제 리간드 프리 2BEG에서와는 다른 위치에서 수소 결합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AQ가 결합하면서 기존 베타식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신에 알파 헬릭스와 같은 새로운 구조 형성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D 시뮬레이션 동안에 전체적인 에너지 안정성을 보는 토탈 에너지와 또 시간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RMSD 분석 결과에서도 AQ2BG 콤플렉스는 4000ps 동안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또 리간드 프리 2BEG보다 더 빠르고 급격한 구조 변화 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이런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Q가 A베타와 안정적인 복합체를 형성을 하고, 또 알파 헬릭스 나선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여 또 베타식 결합을 방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앞선 MD 시뮬레이션에서는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NV 앙상블 조건에서 수행하였지만,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NV보다 실제 바이올로지컬한 환경과 더 유사한 조건인 NPT 앙상블 조건에서도 이 MD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알파헬릭스처럼 눈에 띄는 구조 변화는 없었지만 이 리간드 프리 투 비이지와 AQ 투 비이지 컴플렉스 모두 전반적으로 MD 시뮬레이션 동안의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AQ, A베타 컴플렉스가 다양한 시뮬레이션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A베타에서 확인한 AQ에 대한 응집 조절력과 AQ와의 분자적 상호작용, 구조적 변화, 이를 타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타우에서도 마찬가지로 THT 어세이, 몰리큘러 도킹, M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THT 결과를 보시면 타우의 안티 어그리게이션 효과로는 모든 농도에서 AQ 처리한 모든 농도에서 비이클군 대비 형광 인텐시티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특히 350 마이크로몰 고농도 AQ 처리군에서는 가장 뚜렷한 항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림 B를 보시면 타우 응집체 분해 효과로는 3.5와 35 마이크로몰 AQ 처리군에서는 비이클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형광 인텐시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350 마이크로몰 AQ 처리군에서는 30시간 이후부터 형광 인텐시티가 감소하였으며 42시간째는 유의하진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 또 48시간째 다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이를 종합하면 AQ가 타워의 응집을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타워의 응집체 분해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TGT를 통해 확인한 AQ의 항응집, 응집체 분해 효과가 타우와의 직접적인 결합이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타우 구조를 이용한 몰리큘러 도킹 어널라이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타우의 모노머릭 폼인 AQ96를 구조를 이용하여 AQ와 메틸렌블루 간의 결합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응집체 타우 구조와의 상호작용도 분석하기 위해서 펜타머릭 폼, 데카머릭 폼인 5O3L 구조에 대한 도킹 어널라이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도킹 결과를 토대로 AQ가 타워와 결합할 때의 바인딩 에너지와 인터랙션 레시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시드코 에너지를 통해서 타워 모노머에서는 타워 모노머에서는 AQ보다 에틸렌 블루와의 결합에 더 상대적으로 강한 상호작용을 보였고, 또 AQ가 타워 모노머 또는 응집체와 수소 결합 또는 소수성 결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데카머릭 폼과 AQ와의 결합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리간드 스트레인 에너지를 통해서 AQ와의 결합 시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특성이 바인딩 어피니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AQ와 타워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앞선 THT에서 확인된 타워 항집 및 응집체 분해 효과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AQ 결합에 의해 유도되는 타워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구조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M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선 도킹 결과에서 가장 높은 바인딩 어피니티를 보인 펜타머릭 폼 5O3의 구조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4000ps 동안 리간드 프리 503L과 AQ가 결합한 AQ503L 컴플렉스 간의 구조 변화를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도킹 결과에서는 AQ가 타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을 예측을 했지만, 이 MD 시뮬레이션에서는 타워에서 뚜렷한 구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탈 에너지와 이 RMSD 분석을 통해서도 이 503의 구조적인 안정화가 AQ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유사한 속도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MPT 앙상블을 이용한 MD 시뮬레이션에서도 리간드 프리 503L과 AQ 503L 복합체에서 구조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A베타와 AQ와의 MD 시뮬레이션 결과와 달리 이러한 타우와 AQ의 MD
시뮬레이션에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마 AQ가 실제 결합 부위에 접근하기 어려웠거나 혹은 타우 응집체 자체가 너무 높은 내재적인 안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앞선 THT 어세이와 몰리큘러 도킹 결과를 통해서 AQ는 타우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타우의 응집 억제, 응집체 분해를 촉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AQ가 A베타 타우와 직접적으로 인터랙션하며 응집 및 응집체 분해를 조절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세포 수준에서 A베타 병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신경염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세포 베이스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Q 자체가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HT22 뉴로널 셀과 BV2 마이크로글라이알 셀에서 WST1 어세이를 통한 셀 바이어빌리티 어널라이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HT22 세포에서는 10 마이크로몰 AQ 처리 시 셀 바이어빌리티가 감소한 반면에 BV2 셀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V2 셀을 이용한 이후 진행된 QRT-PCR 실험에서는 1과 10 마이크로몰 AQ 농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A베타와 타우는 이제 미세 악교세포에서 TNF 알파와 인터루킨 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촉진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AQ가 A베타 및 타우에 의해 유도되는 신경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BV2셀을 이용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알파와 인터루킨 6의 mRNA 발현을 QRT-PCR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먼저 A베타 처리 시 BV2셀에서는 비이클군에서는 TNF-알파와 인터루킨 6의 발현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AQ 처리군에서는 이러한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루킨 6의 경우에는 1 마이크로몰, 10 마이크로몰 AQ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우 처리를 한 BV2 세포에서도 비이클군에서는 TNF-알파와 인터루킨 6가 증가하였으나 이 10 마이크로몰 AQ 처리 시 이 두 사이토카인의 mRNA 발현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는 AQ가 A베타와 타우에 의해 증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AQ가 신경염증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 A베타 프로덕션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AQ로부터 유래된 화합물이 ABP를 과발현하는 신경 무세포종 세포에서 A베타 포리와 A베타 포리2 생성을 억제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A베타 프로덕션과 그 기존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PPH4셀을 이용을 하여서 이 A베타 프로덕션에 대한 AQ의 치료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엘라이저 분석에 앞서서 APPH4 셀에 대한 AQ 자체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WST1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0.01부터 10 마이크로몰 농도 범위에서는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PPH4 셀에 1과 10 마이크로몰 AQ를 처리한 뒤에 A베타 레벨을 엘라이저를 통해 분석을 하였더니 10 마이크로몰 AQ 처리군에서 이 A베타 레벨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AQ가 단순히 A베타 응집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APP 프로세싱 조절을 통해서 A베타 프로덕션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Q의 약동학적 특성을 예측해 봤습니다. 어떠한 약물 후보 물질이 임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약효뿐만 아니라 이 ADME 특성과 같은 이런 약동학적 특성 분석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Q가 치료 후보 물질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프리 ADME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DME 특성을 예측하였습니다.
먼저 각각 하나씩 결과를 살펴보자면 AQ의 이 로그 P 값은 4.95로 AQ가 높은 지질 친화성을 가지며 또한 CO2 퍼미어빌리티와 HI 장 흡수율 또한 모두 값이 높게 나타나서 이 AQ가 우수한 세포 투과성과 또 경구 투여 시에는 체내에 잘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특히 BBB 퍼미어빌리티 값이 높게 예측이 되어서 AQ가 BBB를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AQ는 이 95.9%의 높은 플라즈마 프로테인 바인딩을 나타내는데 이는 혈중 자유 약물 농도를 감소시켜서 실제 치료 농도에 도달하기 위해 더 높은 약물의 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Q는 이 CYP2D19 이니비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YP2D6는 이니비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AQ가 간에서 다른 일부 약물들의 분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AQ는 높은 BBB 퍼미어빌리티와 우수한 장흡수율 등 CNS 치료제로서 우수한 ADME 프로파일링을 나타냈지만 높은 플라즈마 프로테인 바인딩과 또 CYP2D6 이니비션 특성을 보여주었고 또 AQ는 잠재적으로 이제 감독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AQ의 A베타와 타우의 응집 조절 기전과 신경염증, 또 A베타 프로덕션에 대한 효과, 그리고 약동학적 특성 예측까지에 대한 결과를 모두 말씀드렸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알츠하이머병 주요 원인 물질인 A베타와 타우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AQ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조절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또 따라서 THT 결과를 통해 AQ가 A베타와 타우의 응집을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응집체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몰리큘러 도킹과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Q가 A베타 및 타우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특히 AQ가 A베타 응집체에서 베타식 구조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AQ의 응집 조절 효과가 실제 세포 수준에서 AD 관련 패솔로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신경염증과 A베타 프로덕션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AQ를 처리한 BV2 셀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AQ를 처리한 APPH4 셀에서 이 A베타 프로덕션 레벨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DME 프리딕션 결과에서는 AQ가 높은 BBB 투과율과 장흡수율을 보여 CNS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즉, 키놀린 유도체인 AQ가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병원성 인자인 A베타와 타우의 응집 및 분해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앞서 AQ가 A베타의 응집체 분해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조절 기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저희가 수행한 몰리큘러 도킹 결과를 보시면 AQ는 이 하이드로포빅 포켓보다는 소수성과 친수성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부위인 믹스드 플로리티 포켓에 더 잘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합 특성은 AQ의 구조를 보시면 그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AQ의 구조 중에서 이 퀴놀린 코어는 이 소수성 방향족 구조를 제공을 하여 소수성 상호작용에 관여할 수 있고 또 이 하이드록실 그룹과 터셔리 아민은 이 수소 결합과 같은 폴러 인터랙션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즉 AQ는 소수성과 친수성 특성을 모두 가진 양친매성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A베타의 다양한 장기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전 연구 결과를 참고해보면 이 양친매성 화합물들이 A베타의 베타식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양친매성 화합물들을 처리하였을 때 일부 화합물들이 이 A베타의 베타식 비율이 감소하고 알팔리스 구조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Q도 마찬가지로 A베타의 베타식 구조를 교란시킴으로써 응집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AQ가 단순한 응집 억제제가 아니라 이 A베타 피브릴 구조를 조절하는 이 모듈레이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AQ가 농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항응집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앞선 THT 결과에서 2.5, 25 마이크로몰과 같이 낮은 농도 AQ에서는 유의미한 A베타 항응집 효과를 보였지만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응집이 촉진되는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AQ와 같은 키놀린 구조를 갖고 있는 화합물들이 이 A베타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스물 몰리큘의 농도나 실험 조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응집이 촉진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키놀린 옐로우 염료의 특정 농도 하에서는 이 아밀로이드와 유사한 응집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고, 또 키놀린 관련 화합물은 아니지만 이 녹차 유래 화합물인 EGCG 같은 경우에도 A베타 대비 EGCG 비율이 높은 고농도의 EGCG의 경우에는 응집이 빠르게 가속화가 되지만 비교적 저농도일 때는 이 A베타 응집을 천천히 유지시키는 양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고농도의 AQ에서는 A베타 응집이 촉진되었지만 또 반대로 이미 형성된 A베타 응집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고농도 AQ 처리 시 분해 촉진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AQ가 단순한 응집 억제제가 아니라 이 농도 조건에 따라서 A베타 응집을 조절하는 모듈레이터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Q가 왜 농도 디펜던트하게 이중적인 효과가 나타났을까?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기전을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AQ는 A베타의 어느 구조에 결합하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상태 A베타, 즉 모노머나 올리고머에 결합할 경우에는 이 뉴클레이션을 촉진하여서 응집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미 형성된 피브릴에 결합할 경우에는 피브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분해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AQ가 A베타 응집 과정에 서로 다른 카이네틱 페이스에 다르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초기 뉴클레이션 단계에서는 응집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후 머처 피브릴 단계에서는 피브릴 스테어빌리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Q와 THT 간섭으로 인한 아티팩트 가능성도 고려하였지만 앞서 수행한 스펙트럼 간섭 유무 확인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AQ가 A베타보다 타우에서 더 강한 항집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앞선 THT 결과처럼 AQ는 A베타보다 타우에서 더 뚜렷한 항응집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이전 연구에서는 이 퀴놀린을 기반으로 한 형광 프로브를 개발을 하여 A베타와 타우 중 어느 것에 더 선택적으로 결합하는지 확인하였더니 이 A베타보다 타우 응집체의 3.5배 정도 더 높은 선택성을 보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Q 역시 이 퀴놀린 구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A베타보다 타우에서의 더 강한 항집 효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AQ와 타우의 MD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유의미한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Q가 어떻게 타우 응집을 조절했는지에 대한 그 가능한 기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AQ가 몰리큘러 도킹 결과를 통해 AQ가 타우 피브릴폼의 이 라이신 340, 글루탐 3338과 같은 장기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체적인 구조 변화가 없더라도 이 새로운 타우 모노머가
이 피브릴에 추가되는 이 과정을 AQ가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여서 응집 속도를 늦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AQ가 타우 피브릴 주변의 전하 상태나 이 소수성 환경을 바꿔서 피브릴끼리 안정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또 AQ는 타우의 중간 상태, 즉 올리고머릭 폼에 우선적으로 결합해서 이 머처 성숙한 상태의 이 피브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AQ가 단순히 타우의 구조를 직접 깨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피브릴 성장 과정을 방해하고 또 타우의 국소적인 상호작용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타우의 이 응집 중간체와의 우선적인 결합으로 피브릴로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이 타우 응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AQ가 AD의 잠재적인 치료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AQ는 단순히 A베타와 타우의 응집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AD 병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의 이전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 5XFAD 마우스에서 AQ 처리 후에 이 A베타 어큐뮬레이션, 또 뉴로널 로스, 또 마이크로글라이오시스와 같은 AD 병리들이 감소하였고, 또 인지 기능 또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어덜트 히포캠펄 뉴럴 스템셀의 AQ 처리 시에 PCNA, CDG25A, MCM5와 같은 세포주기 관련 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주기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AQ가 신경염증, 신경퇴행, 신경발생 장애와 같은 이런 AD 병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는 이 다중표적 치료 후보로서의 잠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안점과 퍼더 스터디로 디스커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HT 분석법에서 나타난 저농도에서는 응집 억제, 고농도에서는 응집 촉진된 이런 농도 디펜던트한 이중적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작용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또 THT 분석만으로는 이 A베타 타우의 구조적인 복합성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고, 또 RT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AQ와 A베타 타우 사이의 실제 결합 친화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ICT 분석법이나 또 AQ와 A베타 타우 사이의 결합 및 분해 속도와 같은 이런 카이네틱을 분석할 수 있는 SPR 분석, 그리고 시딩 어세이와 같은 추가 분석을 통해서 AQ가 AQ의 결합 메커니즘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BV2셀, APP-H4셀에서는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이 ACD2셀, 뉴로널 셀에서는 이 10마이크로몰 AQ에서 세포 독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포 유형에 따른 독성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를 들면 이 나노파티클 기반으로 한 DDS를 이용하여 염증 관련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리간드를 결합한 이 나노 입자에 AQ를 탑재를 하여 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 세포에 AQ를 선택적으로 전달하고 신경세포 독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 및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로 디스커션을 해봤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설명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연구는 퀴놀린 유도체인 AQ가 AD 주요 병리인 A베타와 타우피솔로지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다는 최초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A베타와 타우에 대한 AQ의 응집 억제, 응집체 분해 촉진 효과를 확인하였고 또 몰리큘러 도킹과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Q가 A베타와 타우에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 특히 A베타에 대해서는 베타식 구조를 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AQ가 A베타 타우에 유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감소시켰고, 또 A베타 프로덕션 또한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종합하면 AQ가 A베타와 타우 응집을 동시에 조절하고 이들로 인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며 또 A베타 병리를 감소시키는 유망한 다중 표적 치료 후보로서 작용하여 AD의 치료 후보로서의 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